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조용한 여론과 달리 민심은 이상하리만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어디선가 이미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예고한 것 같은 데자비 같은 긴장감. 혹시 우리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본 적이 있는 걸까요? 시선을 돌려보면 수백 년 전 한 노승이 남겼다는 문서, 이름하여 격암유록. 해마다 선거철만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 비밀 문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부 정치권 내부에선 벌써 특정 인물에 대해 격암이 언급한 구세주라며 은밀한 메시지를 분석 중이라는 믿기 힘든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격암유록은 단지 과거의 허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나침반일까요? 이제 그 예언서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 그 진실에 다가가 봅니다. 수백 년 전 조선 중기한 선비가 남긴 문헌, 그 이름은 격암유록. 읽는 순간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는 난해한 한문 문장들 속에는 믿기 힘든 시대 예언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헌은 지금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석가들은 말합니다. 격암유록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순환적 구조를 예고하는 정치 패턴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시작도 끝도 결국은 하나에서 나온다. 이 한 문장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국민은 갈라졌고 정치는 싸움만 남았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은 이미 낡았습니다. 더는 어떤 편도 옳다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질서, 무에서 태어날 완전히 다른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존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제3의 인물, 기득권과 무관한 그러나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는 그런 인물의 등장을 격암은 예고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서, 알과 얼. 이 구절은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은 하늘의 뜻, 곧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흐름, 그리고 얼은 국민의 염원, 즉 민심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국민의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 2025년 국민은 단순히 인기 있는 후보가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과 감정을 뛰어넘는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격암은 그 후보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소두무족, 머리는 작고 다리는 없다. 그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근본도 방향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와 감성 마케팅, 그럴듯한 말과 공약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는 소두무족형 후보들. 반대로 불로초, 시대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다. 국민을 회복시킬 진짜 정책, 진짜 사람. 유권자는 이제 눈앞의 감정이 아닌 과거의 검증과 미래의 가능성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격암이 말한 세 번째 경고이자 기회.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완전히 다른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격암유록은 예언서인가? 아니면 암호화된 시대의 기록인가? 문헌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 묘사, 그 이름조차 없이 상징과 은유로 가려진 정체불명의 존재들. 2025년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해석자들은 지금도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용사진년, 그리고 38모군. 용과 뱀의 해, 즉 2024년 갑진년과 2025년 을사년 사이. 목자가 들어간 성씨, 또는 나무가 상징하는 성장과 교육, 혹은 푸른색 이미지를 지닌 인물. 정치권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주하게 이 구절에 들어맞는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구절이 가리키는 인물이 최근 급부상 중인 제3지대의 후보, 아니면 거대 양당 내부에서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하다 극적인 방식으로 부상한 예상 밖의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계룡계와 달과 용, 두 상반된 상징이 합쳐진 이 단어는 충청도를 의미하는 지리적 암시로도 혹은 예리함과 포부를 겸비한 특이한 성격의 지도자를 뜻한다고 풀이됩니다. 여기에 숫자, 코드가 더해집니다. 38, 즉 38선을 의미할 수도 있고 후보자의 출생연도, 정치 입문 시기와 같은 상징적 연결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예언 구절들이 단 하나의 인물만을 지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중 코드의 퍼즐. 실제로 격암유로 일부 문장 해석은 상반된 인물을 동시에 지칭하는 듯한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백마공자 서북간, 흰 말을 탄 젊은 개혁가, 서북조, 즉 특정 지역 기반 세력 또는 서방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인물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정세와 정치 지형을 절묘하게 반영한 암호 문서에 가깝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절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재해석되어 특정 후보 띄우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 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송가전이라 불리는 격암유록의 예언 파트, 그 안엔 3개의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마공자, 계룡계화, 정도령,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인 출연 기일정주, 3사람이 등장하고 그 중 하나가 진짜다. 이름이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그 코드는 기묘할 정도로 3명의 대권 후보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은 문건에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해석가들은 각자 입을 모았습니다. 계룡계화, 진사성군, 해석 대상 이재명. 이 구절은 계룡이라는 지명을 암시합니다. 충청권 혹은 달계 현실 감각과 용의 권위성을 모두 가진 자. 그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대중의 감정을 읽고 거침없이 전면에 나섭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독하게. 그리고 진사성군, 용과 뱀의 해에 나타나는 성군. 이재명은 정확히 14년, 즉 뱀의 해인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격암유록이 말한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격암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소두무조, 머리는 작고 발은 없다. 선동은 있지만 방향은 없고 말은 많지만 근본은 없다. 그는 진짜일까? 아니면 너무나 잘 짜인 시뮬레이션인가? 활인적도, 십승지, 신천지. 해석 대상 김문수, 오래된 기운. 격암유록은 그를 덕으로 사람을 살린 자라 말합니다. 십승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땅. 그는 90년대 노동운동에서 출발해 보수 진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국 속에서 그는 말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침묵은 곧 암시, 정중동의 리더십. 그러나 진천지, 그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열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낡은 세계의 수호자인가? 예언은 모호합니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백마공자, 38모군, 목성조림. 해석 대상 이준석, 흰 말을 탄 젊은 공자. 누가 봐도 상징은 뚜렷합니다.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차세대 리더. 38모군, 38선 혹은 나무의 운세. 그는 군사 문제에 집착하지 않지만 국가 안보와 세대 교체에 있어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인물. 그리고 목성조림, 성씨에 목이 들어가거나 푸른 기운의 인물. 청년 정치의 상징색은 언제나 푸른색이었습니다. 예언은 이 공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좋을 시기, 새가 화살처럼 입을 열고 진실을 쏜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대중을 겁나게 하기도 하죠. 격암유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 진짜인가? 정답은 없다. 하지만 가짜는 반드시 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세계관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언이 가리키는 사람이 이미 우리 곁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마공자, 정도령, 계룡계화. 이 암호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우리가 놓친 또 다른 암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